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 밤, 정확히는 목요일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부분 0.75% 예상하고 있고, 저도 0.75%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인상을 예상하는 비중도 꽤나 높은 편이죠.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1%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0.75%가 나오면 증시가 무조건 오르냐? 아니라고 봐요. 좋게 볼 가능성은 높지만, 해석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3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폭을 말하는 정도에 따라 증시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1%가 나오면은 증시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물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 없습니다. 1%로 끝입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호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물가가 확실히 떨어지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거라는 뉘앙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 올렸다고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0.25% 정도만 한다? 그럴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9월은 0.5냐 0.75냐의 싸움으로 갈 것 같고, 이번에는 0.75냐 1.0이냐의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경기 지표를 보면요, 1%가 뜰 상황도 아니에요. 지표는 현재 물가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도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표에서 그래도 경기가 살아있네 정도를 말하는 거지, 경기 자체는 침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빠르면 3에서 6개월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경기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해봤자 당장 경기가 살아 돌아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는요, 3월에 0.2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0.5%, 6월달에 0.75%를 올렸죠. 더 짧은 주기로 더 많은 폭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에 금리를 급하게 올렸으니까 그 효과가 빠르면 8월부터 나올 거라 봐요. 아니면 이제 뭐 한 9월, 10월, 11월부터 계속 나올 건데요. 물가나 경기 지표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11월쯤 되면은 꽤나 물가 상승세가 많이 꺾여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문제는 7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거고 9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이미 물가가 꺾였는데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작용들이 뒤이어서 발생하니까 지표가 하반기에는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초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하락장에서 잠시 반등하는 장이라 그러는 거고, 한 번 더 더블딥 침체가 올 것이다. 내년 초부터 이제 금리가 좀 인하가 되거나 인플레 상황이 잡히면서 그때부터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이 많은데, 실제로 그동안 뭐 물가가 올랐었을 때 금리로 잡았던 역사들을 보면은 아주 빠르게 잡은 역사는 없어요. 1, 2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를 적당하게 올려서 내년 초에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도록 경기를 죽이지 않으면서 물가만 잡는 연착륙을 한다. 그러면은 파월은 거의 탑건 톰 크루즈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그런 착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경착륙이었죠.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지표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은 경기 민감 업종 실적을 봤더니 광고로 수익을 내는 SNS라던가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3, 4분기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광고에 거액을 투자할 기업이 없겠죠. 불황이 곧 올 건데 뭐하러 불황에 광고비를 태웁니까? 그 비용 절약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냅 주가가 40%가 하락했죠. 메타, 구글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도 경기 침체를 걱정해서 주가가 먼저 하락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재고가 쌓여간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은 기업의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신규 주문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안 팔릴 거라 예상한다는 거죠. 기업도 생산을 줄이고 감원시키고 있고 소비자도 지갑을 닫고 있고, 최근에 AT&T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통신비 연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신비라고 하면은 소비의 마지막이거든요. 통신비는 내야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생존을 할 수 있는데 통신비마저 내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감원한다는 말 나오자마자 저번 주에 시장이 발작했었죠. 미국의 실시간 GDP를 보면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로 역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소비 심리가 살아있으면 GDP가 성장하는 거고, 소비 심리가 또 죽으면 GDP가 하락해요. 결국은
심리가 좌우하는 건데 지금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떻게 심리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소비 심리를 늘리려면요, 코로나 종식이 가장 좋겠죠. 최근에 인모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소득 증가, 러시아 사태 유가 하락,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보일 만한 카드들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시장이 어두웠었다가 이제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하면서 저번 주에 반등을 꽤 했어요. 예상보다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기가 괜찮네 라고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빅테크만 뽑아봐도요,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27일 메타, 28일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있어요. 그리고 스냅이 알려줬잖아요. 광고 시장은 불황이다라는 걸 알려줬듯이 구글과 메타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나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들이 전반적으로 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발표도 맞물려 있잖아요. 수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지수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둘 다 좋아야 지수가 오를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라도 나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면 금리 인상이 0.75% 수준으로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물가가 잡혀간다라는 긍정적인 멘트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0.5% 이하의 전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들 중에서 메타는 기대를 안 하니까 완전 마소, 구글, 애플, 아마존 중에서 최소한 한 개 빼고 나머지들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더 이어질 것이다, 그 침체가. 그래서 바닥이 내년 1분기 아니면 2분기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버리면요, 예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내년 1분기나 2분기를 침체의 끝으로 봤는데, 그래서 4분기부터 주식을 사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2분기가 괜찮아요, 바닥이 생각보다 높네 라고 하면서 증시에서도 하락이 더 깊지 않고 짧게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바다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러시아랑 튀르키예가 같이 합의를 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의 근본 원인이었었던 러시아발 인플레도 해결될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렌탈비도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거고, 근원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이제 에너지랑 식품인데 여기도 선물 가격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요 기업 실적만 잘 나오고 3분기의 가이던스도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침체의 끝이 길지 않고 짧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파월이 금리를 1% 인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견디던 기업들, 소비 심리, 부동산 모두 한계 상황을 초과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경기는 살리면서 물가만 도려내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가도 도려내고 경기도 도려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 인상을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일 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는 후회를 해도 금리를 내려도 쉽게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0.7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은 증시가 안 돌아가니까 너무 심심하다, 할 게 없어 죽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주식 중독인 겁니다. 주말에는 주말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창을 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